어떤 집들은 그 안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버려지기도 합니다. 이 집이 버려진 건 이 안에서 벌어지던 일들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모든 것을 간직해둔 프랑스 저택을 발견했습니다. 편지 한 통, 엽서 한 장까지도 수십 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고 그것을 쓴 사람들이 떠난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은 우리가 잊지 못할 외아들에게 모든 희망을 건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잃은 후 슬픔과 중독에 서서히 자신을 잃어갔던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집입니다. 저는 이게 그냥 평범한 영상일 줄 알았는데 1시간 동안 조사를 해보니 이곳에 숨겨진 이야기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집의 입구입니다. 하지만 먼저 그들의 무성하게 자란 정원으로 안내해드릴게요. 네, 알겠어. 이것 좀 닫을게요. 나중에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여기를 그냥 지나가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 기록할 집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잡초로 뒤덮였어요. 지만 16년 동안 버려져 있었어요. 정말 미쳤어요. 해가 벌써 꽤 높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래요. 이건 정말 멋져요. 알겠어요. 그리고 정원 뒤쪽에는 차고와 헛간 구역 전체도 있어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가족의 아버지가 일하던 곳이에요. 그분은 구조 엔지니어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이 헛간들은 아마 헨리의 영역이었을 거예요. 헨리는 가족의 아버지였고 1930년경에 태어났으며 아마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는 분명히 그의 아내 마들렌과 함께 평생 이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의 집을 한번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변했어요. 여기 헛간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에는 이제 볼 게 별로 없어요. 여기는 집에서 쓸 모든 나무를 보관하던 저장 공간일 뿐이에요. 여기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쪽에는 또 다른 구역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죠. 여기에 들어오며 떠오른 생각이에요. 여기 보면 그의 모든 도구와 물건들이 아직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와. 여기에는 아주 오래된 코카콜라 병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 것인가요? 모르겠어요. 2002년이에요. 알겠어요.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돼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착오를 가지고 있는 건 미스터 헨리에게는 말이 돼요. 왜냐하면 미스터 헨리는 구조기술자였고 대부분의 시간을 전 세계 프랑스 군대에서 일하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2000년경에 돌아가신 이후로 그의 모든 도구와 물건들이 여전히 여기 깔끔하게 남아 있습니다. 와. 헛간 뒤쪽에는 뭐가 있나요? 잠깐 살펴보죠. 집에서 쓰는 돌들이 있고 여기에는 별거 없네요. 그냥 원예 도구들만 있어요. 저는 이런 아름답고 작은 프랑스 집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가 항상 탐험하는 대저택이나 큰 성보다 이런 집들이 더 마음에 들 때도 있어요. 그냥 이런 큰 대저택들보다 이런 집들이 조금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선 이웃들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해요. 사람들이 이 버려진 집을 찾아온다는 사실조차 모를 거예요. 알겠어요. 거리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좋아요. 셔터를 열고 이 가족의 집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건 평생 잊지 못할 모험이 될 거예요. 알겠어요.
2010년에 모리스가 여기 살았던 이후로 이 집에 온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2010년도에는 모리스가 이 집에 마지막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셔터가 닫혔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기 오기까지 아마 15년 가까이 셔터가 열리지 않았어요. 제가 셔터를 열 거예요. 집안에 자연광이 조금 들어오게 해서 이곳에서 촬영할 때 자연광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도록 하려고요. 그게 항상 정말 좋으니까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우리는 아주 전형적인 프랑스 시골집으로 들어왔어요. 이곳은 이 가족이 평생을 살아온 작고 아담한 흙집이에요. 앙리와 마들렌은 아직 10대였을 때 서로를 만나 평생을 함께했어요. 저는 지금 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 벽에 있는 놀라운 자수나 바느질 작업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가족의 어머니인 마들렌의 작품입니다. 그녀는 아들 모리스를 돌보며 하루를 보내면서도 이 집을 진정한 집으로 만들기 위해 이런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저는 저기 구석에 있는 이 작품을 봤는데 정말 마음에 들어요. 보시다시피 이쪽에 그녀가 자수로 수놓은 집의 외관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께 감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그녀는 심지어 스페인, 지중해, 벨기에, 룩셈부르크까지 모두 포함된 프랑스 전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알파벳이 있습니다. 파리. 파리는 모리스가 법학을 공부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파리를 자주 방문했을 것입니다. 딸기는 영원하다. 저거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집 자체를 작게 묘사한 것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가족의 어머니인 마들렌은 정말로 자상한 어머니였고 이곳을 최대한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했던 게 분명해요. 위에 집이 있는 블루베리 홈커밍이 또 나왔네요. 그리고 이쪽은 가족을 위한 작은 휴식 공간이었어요. 작은 휴식 공간이죠. 여기에는 아직도 유리잔이 가득한 캐비닛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꽤 흥미롭네요. 여기에는 벽에 걸려있는 자수 작품을 만들기 위한 모든 색상과 옷감이 있습니다. 와! 그래서 그녀가 여기서 모든 일을 했네요. 그리고 저도 레코드 플레이어가 있었고 카세트 테이프도 많이 있었어요. 네, 카세트 테이프가 정말 많았죠. 그리고 그게 여기 필요해요. 하지만 그 얘기를 하다 보니 여기 소파에 놓여 있는 사진첩이 생각나네요. 이 사진첩은 이야기에서 중요해요. 앞면엔 낙타 2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알제리에서 온 기념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첩 안에는 알제리에서 군복무 중인 한 젊은 남성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 그는 그곳에서 당나귀를 타고 있어요.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 앨범은 그의 군복무 시절 사진들로 완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진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보세요. 여기 알제리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네요. 그리고 보니까 1959년에 알제리에서 프랑스어로는 노엘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앙릴은 이 일 이후에 군대에 들어갔고 군에서 토목 기술자로 일했어요. 그리고 물론 군대 생활은 매우 규칙적인 삶이 따르죠. 그리고 그는 아들 모리스에게도 이런 삶을 바라셨죠. 그리고 그는 모리스를 아주 힘든 법학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택에서 그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의 성은 드로르미에즈입니다. 그들의 편지를 많이 읽을수록 그들을 더 잘 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편지와 연구를 바탕으로 조합한 최선의 이해이며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앙리라는 아버지는 토목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알제리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아들은 자신보다 더 쉬운 삶을 살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문학교사였던 어머니 마들렌은 이 집에서 대부분의 편지를 썼고
책장마다 그녀의 존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외아들 모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부였죠. 그들이 가진 카드에서 그들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스위스에서 보낸 휴가와 반복된 소원. 열심히 공부해서 크게 성공해라. 우리를 자랑스럽게 해줘라. 모리스는 파리에서 법을 공부했지만 점점 그의 꿈이 아닌 그들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 편지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희망은 병으로, 치료와 수혈로 바뀌었습니다. 마들렌은 죽어가고 있었고 몇 년 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앙리는 곧 뒤따랐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천천히 모리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그의 인생 기반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세월을 보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한때 큰 기대를 걸었던 삶이었지만 그는 그 인생을 몇십 년밖에 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프랑스인은 군복무를 위해 알제리에 가야 했을까요? 하지만 프랑스는 1954년까지 알제리에 식민지를 두고 있었고 1954년부터 1962년까지 내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단순한 군 복무가 아니라 프랑스의 젊은 남성들이 알제리 전선에 보내져 싸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 앨범만 보면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가 알제리에 있는 동안 아마도 여러 가지를 직접 목격했을 겁니다. 이제 집안을 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음악 레코드가 많이 있고 VHS 플레이어도 여러 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 기기는 현상되지 않은 사진을 볼 수 있는 장치인 것 같습니다. 여기 스크린이 있고 빛이 사진을 통과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이 리모컨도 보고 있었어요. 저거 좀 보세요. 진짜 공룡급이네요. 그리고 이건 쌍안경 상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심지어 식물이나 들판에서 온 곡식들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여기 서 있네요. 그리고 이제 가족의 주방으로 왔습니다. 아마도 마들렌이 남자 식구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던 곳일 거예요. 긴 하루가 끝난 후에도 모리스의 책들조차 여전히 여기 위에 놓여 있습니다. 와. 테이블은 여전히 차려져 있고 위에는 아직도 많은 것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프랑스식 주방을 정말 좋아합니다. 4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처럼 디자인된 게 참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를 보면 지팡이가 아직도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에 누군가가 살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여기에는 남겨진 사진들이 많이 있고 저건 분명히 헨리와 마들렌의 사진입니다. 이 가족은 그 당시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아주 규율이 있었지만 동시에 정말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휴가 때 강아지와 함께 산비탈을 달리고 있었죠. 분명히 쓸 돈도 있었고 여기저기 다닐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와, 정말 멋지네요. 그리고 이 집 전체에는 아직도 부모님과 모리스의 서류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완전한 이야기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여기요. 우리는 또한 정물화 사진도 가지고 있어요. 술병과 오렌지가 함께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캐비닛 안에 아직 뭐가 남아있는지 볼까요? 네, 아직도 잔들로 가득 차 있네요. 오,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벽난로가 있고 그 앞에는 아주 멋진 천으로 된 벽난로 스크리니아린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직도 재가 가득 차 있어요. 와, 여기 위쪽에 접시들이 전부 있네요. 그리고 통조림 음식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기 체리나 올리브 같은 게 있네요. 제 생각엔 이건 정말 형편없어 보여요. 저 오늘 이건 먹어보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이 중 하나도 먹어보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자수작품도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 전체에 술 냄새가 가득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술병이 열려 있거든요. 여기 마지막 날짜가 보이는데 1998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날짜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 집이 2010년부터 버려졌기 때문이에요. 모든 주방 도구와 장비가 여전히 이 작은 공간에 남아 있어요.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곳이죠. 와, 여기 아래에도 더 많은 병과 항아리가 있네요. 정말 놀라워요. 저는 이런 종류의 주방을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여기 복도도 한번 보세요.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 박쥐들이 누워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노숙자들이 여기서 잤는지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프랑스 이 지역에는 노숙자가 없다고 꽤 확신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거든요. 복도에도 아름다운 그림들이 몇 점 있는데 아마도 마들렌이 여기 살았을 때 그린 것들일 거예요. 여기 벽에 또 다른 자수작품이 있어요. 그리고 조각품이나 램프 같은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창문에서도 뭔가를 발견했어요. 자세히 봐야 해요. 그런데 저 셔터 뒤에 아주 큰 벌집이 있어요. 지금은 벌이 없는 것 같지만 완전히 남아있는 벌집이 거기에 있어요. 정말 놀랍네요. 비앙베뉴 마리에타. 마리에타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친구를 위해 만든 무언가인 것 같아요. 알겠어요. 문 위엔 썩 보기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를 이 집에서 가장 멋진 방 중 하나인 거실로 안내해 줍니다. 정말 아늑한 거실이에요. 저는 이미 저기 드러난 들보가 있는 천장을 보고 있어요. 그 아래에는 멋진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걸려 있죠. 이건 벽에 걸린 이탈리아 바로크 양식 거울 같아요.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확실히 스타일이 넘쳤어요. 여기 아래에도 소파가 있고 이쪽에도 식물 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아직도 거기에 그대로 서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저 아래에도 또 다른 자수가 있어요. 좋아요. 이 방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테이블 위에요. 여기 헨리 씨나 모리스 씨의 시가가 있습니다.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요. 헨리 씨나 모리스 씨의 시가가 아직도 그때 그대로 놓여 있어요. 식물과 모든 것이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보세요. 테이블 위에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카메라들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전부 빈티지 카메라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모든 걸 다 찍었어요. 이건 아마도 그들의 취미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모리스, 아니 헨리. 그는 물론 터목 기사였고 그의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분명히 그렇지 않았죠. 사진작가는 아니었어요. 보시다시피 네, 정말 멋진 카메라들이 아직 여기 남아있어요. 올드스쿨 캐논이죠. 그리고 이 모든 카메라는 필름을 넣어 사용했어요. 와, 하나는 꼭 써보고 싶어요. 이것도 정말 멋지네요. 정말 독특한 물건들이네요. 이곳에 남겨진 것 같아요. 이것 좀 보세요. 이건 거의 피놀 카메라처럼 보이네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서랍장 하나가 통째로 있네요. 저 아래에는 카세트나 카드 같은 게 있어요. 저 서랍은 가족이 함께 놀았던 모든 게임이 들어있는 서랍이에요. 그리고 여기 벽난로가 있고 그 옆에 의자 2개가 있어요. 저녁에 앉아서 집안 사람들과 이야기하기에 아주 아늑한 공간이에요. 호호. 그래요. 이 집은 정말 튼튼하게 지어져서 끄떡없을 거예요. 정말 멋진 시계네요. 런던에서 만들어졌어요. 저 위에 달과 해시계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여기에는 작은 미니어처 그림들도 있고 당연히 벽난로 위에 걸려있는 저 유화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주변에 정말 멋진 액자가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저쪽에도 의자가 하나 더 있네요. 이 집에는 산타클로스까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즈음에 버려진 집 같기도 하죠.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지만 이 집은 분명히 그런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저기 찬장 안에도 남겨진 조각상들이 있어요. 조각상이 여기저기 있네요. 도자기가 여기저기 있네요. 이 집안의 누군가는 그거에 집착했었지. 여기 맥주 주전자도 있네? 와우. 와,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 예술 작품들도 있네? 이분들은 이미 사진에서 봤듯이 여행을 많이 다녔고 전 세계를 여행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리스에게 아름다운 삶을 선물했어요. 그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회를 사실상 다 줬죠. 이 사진에 나온 사람은 나중에 보게 될 모리스의 아내입니다.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면 여기에는 아름다운 화분과 벽에 걸린 또 다른 그림들이 있는 정물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위에는 또 다른 사진 앨범이 있고 이 사진 앨범은 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기 그냥 한번 보고 싶었어요. 네. 그들의 여유로운 생활이 담겨 있는데 그들은 여행을 많이 다녔고 파리에도 갔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리스가 공부했던 곳에서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진들을 많이 찍었고 그 모든 사진을 이 사진 앨범에 담아두었어요. 정말 멋지네요. 그래서 모리스는 매우 엄격하고 규율 있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전의 편지에서 본 것처럼요. 그는 어떻게든 인생에서 성공했지만 나중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슬픔과 중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쯤에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그의 어머니가 병에 걸려 1997년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2000년대 초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났고 모리스는 이 상실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집 곳곳에서 모리스에게 온 많은 편지들이 있었고 그 편지들은 모리스가 잘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이는 그가 알코올 중독으로 여러 번 입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매트리스들이 여기 이렇게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모리스는 이 집안을 좀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2010년대에 그가 이 집을 떠났을 때 그가 아직 살아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병원 같은 곳에 입원했는지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점에 대해 확실하지 않지만 그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에게 안부를 묻는 수백 통의 편지가 도착했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고 엄격한 규율을 따르며 군대에 가게 하려 했던 영향이 있었고요. 아마도 그로 인해 그는 나중에 인생에서 이런 수렁에 빠지게 되었고 부모님의 상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외동아들이었고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신 후 이곳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부모님은 200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이 집 자체에서도 술 냄새가 많이 납니다. 모리스가 집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이 안엔 무슨 일이 있었던 듯한 냄새가 납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 이 이야기의 더 많은 부분을 알아봅시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또 다른 정물화네요. 저는 이 정물화들이 분명히 부모님이 아직 이 집에 살고 계셨던 시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정말 거대한 거울이 저기 서 있네요. 아래쪽에는 책과 여러 가지 물건들이 훨씬 더 많이 있네요. 와, 정말 멋지네요. 이런 선물들과 함께한 얼굴. 이 집안에는 내가 아직 눈치채지 못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크리스마스 관련 물건들이 정말 많네요. 여기까지. 잉크. 여기 잉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검은 잉크. 그리고 또 찬장 하나가 도자기와 접시, 컵 같은 것들로 가득한 채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와. 이게 뭐지? 이건 뭔가 게임 같은데, 내 생각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응. 알겠어. 정말 멋진 거실이네. 정말 아름답고 전형적인 프랑스식 거실이네. 난 이 거실이 정말 마음에 들어. 우리에게 가장 슬픈 건 모리스의 삶이 어떻게 끝났는지가 아니야. 그가 붙잡으려 한 게 무엇이었는지가 더 슬퍼. 수년간 혼자 지내며 집이 무너질 때도 그는 그들의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방이 무너져 내릴 수는 있었지만 부모님에 대한 기억만큼은 절대 사라지게 두지 않았어. 그 카드들이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에게서 남은 유일한 것처럼 느껴져. 2000년대 후반의 어느 시점에 모든 것이 끝난다. 그가 여기서 혼자 죽었는지 돌봄 시설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이 집을 찾으러 와 권리를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2000년대 초 애는 그가 살던 모습 그대로 얼어붙은 채로 그냥 방치되었다. 한때 야망으로 가득 찼던 집이 이제는 천천히 침묵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집의 2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단에서 당신이 그렸던 그림들을 좀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멋진 그림들이에요. 아마 정원에 있는 식물들을 그린 것 같아요. 와. 알겠어요. 보시다시피 집 전체가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모든 벽이 아름답게 나무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들보들도 다 지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위층을 보면 이 집의 마지막 시기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고 꽤 지저분해졌다는 걸 다시 볼 수 있어요. 이곳을 정말 보고 싶어 했던 몇몇 사진작가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방 일부를 정리한 것 같아요. 이것도 여행에서 가져온 접시예요. 낙타들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요. 그리고 그 욕실도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아마도 모리스가 더 이상 건강하지 않았고 부모님이나 여자친구 없이 이 집에서 혼자 살아야 했던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사진에서 본 그의 여자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알겠어요. 오. 네. 여기가 제가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던 집의 한 부분이에요. 여기는 제가 버려진 곳에서 본 책상 중에 가장 아름다운 책상 중 하나예요. 한번 보세요. 이 책상에 새겨진 놀라운 조각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손가락을 실제로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이 기둥에 새겨진 목공예가 이렇게 깊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저기 용들이 있는 것 같네요. 이건 아시아 골동품처럼 보이네요. 중국산이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 그리고 내가 앉았던 의자조차도 뭔가 특별하네요. 앞에 사자 조각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를 통치할 때 앉았던 의자처럼 보여요. 그리고 책상 자체도요. 아마도 가족이 회계 업무를 보던 곳이고 모리스가 예전에 공부하던 곳일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아직도 거기에 남아 있어요. 여기 총알도 몇 개 남아 있어요. 헨리가 사냥 나갔을 때 남긴 것 같아요. 저도 이것들 정말 좋아해요. 나비예요. 옆에는 릴투릴 테이프 플레이어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모은 온갖 장식품들이 있어요. 연필 같은 것들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작은 소품들도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져요. 여기 또 다른 나비 표본이 있고 박자된 나비들이 벽에 걸려 있어요. 알겠어요. 네, 저는 그냥 이 앞에 있는 책상과 의자 세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집 자체도 정말 아름다워요. 이건 인도에서 온 것 같아요. 자이푸르 같은 곳에서 온 것 같아요. 아니면 비슷한 곳에서요.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들이네요.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이 침실을 한번 봅시다. 그래, 이 방들도 정말 귀엽네.
또 전부 나무로 만들어졌네. 아우. 저기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건 뭐지? 이건 제2차 세계대전 그림책인 것 같아. 아니야. 이건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야. 그리고 아마 이 집에 살던 사람들, 특히 헨리도 전쟁에 굉장히 매료되어 있었을 거야. 양옆에 몇 가지 더 있어. 여기에도 옆에 램프가 하나 더 있고 이 아름다운 보자기 그림이 그려져 있어. 캐비닛 안에 뭐 있는지 볼까? 그래. 저거 봐. 여기 있는 옷들은 정말 멋져. 와, 이건 거의 일본 기무노나 전통 중국 의상처럼 보여. 와, 정말 아름답다. 정말 많이 여행 다녔네. 이 작은 마을에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돈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어.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내 생각에 그들은 항상 기대 이상으로 해내는 사람들이었어. 와. 랜턴. 샹들리에. 아니, 이 샹들리에는 정말 멋지다. 와.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야. 저걸 좀 더 가까이에서 봐야겠어. 저 안에 있는 꽃들 말이야. 그게 만들어진 방식 말이야. 진짜 걸작이야. 그리고 이제 이 집의 두 번째 침실로 들어갑니다. 아마도 부모님의 침실이 있었고 그리고 모리스의 침실, 아들의 침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캠플 기사단의 것도 있습니다. 벽에 테피스트리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이 집에 있을 물건이 아니죠. 여기 있는 모든 게 이미 그걸 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의 모더니스트 모델과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수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이건 알프스 풍경의 한 장면입니다. 아마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온 것 같아요. 와. 정말 멋진 침실이에요. 저도 프랑스에 이런 집을 갖고 싶어요. 이건 분명히 제 인생에서 언젠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이에요. 천장에 드러난 들보가 곳곳에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와, 교회가 그려져 있어요. 알겠어요. 여기 이거 보여주는 걸 깜빡했어요. 이건 집 자체를 찍은 사진인데 드론이나 헬리콥터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80년대나 90년대쯤에는 프랑스와 유럽의 다른 나라들 상공을 날아다니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들의 사진을 찍고 그 집의 문을 두드려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팔려고 했어요. 이건 사람들이 드론 같은 걸 갖기 훨씬 전의 일이었죠. 이렇게 해서 이런 사진들이 많은 버려진 장소에 남게 된 거예요. 이런 사진들은 여러 집에서, 특히 포르투갈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집들의 아름다운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발명되기 전 시대에 이렇게 집 사진을 집안에 걸어두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옆쪽에는 보여드리는 걸 깜빡했는데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점의 아프리카 예술 작품들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옆에는 또 다른 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는 많은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바닥에는 수백 권의 성인 잡지와 영화들이 누드 여성과 남성의 사진과 함께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도 모리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 집에서 혼자 살면서 매우 중독되어 있었던 시기의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집 전체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매우 노골적이고 극단적이어서 저조차도 거의 쳐다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방에 들어와서 이쪽에 쌓여있는 수천 권이나 되는 이런 종류의 잡지 더미를 봤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인간이 절대 이렇게 많이 가져서는 안 될 양입니다. 이 방도 정말 멋지고 다양한 영향이 느껴집니다. 저기 벽에 걸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 십자가는 아마 이 방을 탐탁지 않게 여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대단한 곳이네요. 이곳에 대한 또 하나의 정말 슬픈 이야기네요. 그리고 모리스가 괜찮길 바랍니다. 그가 중독 치료 클리닉에 있길 바라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에 대한 정보를 더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15년간 버려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 정말 놀라운 집입니다. 언젠가 이 집이 보존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채널에 구독한 사람들의 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 중 오직 20%만이 채널을 구독하고 있더라고요. 부탁이니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주 보신다면 구독 중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끔 구독이 해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세상에 큰 의미가 있고 저희가 이 영상을 전 세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멋진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